자, 나르스 TV 오늘 해볼 얘기는 책입니다. 자, 컨설팅 절대 받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컨설팅은 요즘 이제 컨설팅 하면은 고등학생들 입시 컨설팅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컨설팅은 입시 컨설팅이 아니라 이제 경영 전략 컨설팅,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컨설턴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바로 그 컨설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뭐 맥킨지나 베인앤컴퍼니와 같은 컨설턴트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연봉도 높고, 그래서 시간당 버는 돈이 가장 많은 직종으로 손꼽히는 그러한 직종이고, 그래서 이제 컨설턴트들 본인들에 대한 자부심도 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취업 설명회 같은 것도 이제 주로 이제 어찌되었건 뭐 컨설팅 펌 자체가 이제 뭐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학벌이 있는 사람들만을 이제 인력으로 뽑다 보니까 취업 설명회도 이제 일정 레벨 이상의 대학들만 다니게 되고, 그래서 컨설팅 펌의 취업 설명회를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어쨌든 뭐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이 아니면은 별로 뭐 볼 기회도 없고 뭐 이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컨설턴트가 상당히 좀 선망의 대상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 경영 전략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특히나 이제 뭐 경영학 전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선망하는 그러한 직종의 하나죠. 근데 여기 이제 이 작가는 유정식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이분도 이제 컨설턴트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컨설턴트임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절대 받지 마라라고 이렇게 이제 책을 쓴 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른바 이제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어떠한 이야기거리 혹은 구경거리는 역시나 이제 내부 고발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생생하고 사실 재미가 있고 들을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컨설팅 절대 받지 말아도 이제 재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직 컨설턴트가 이제 읽거나 하면은 좀 이제 아픈 부분도 있을 거고 조금 이제 뭐 화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어찌되었건 어떤 내부 고발 비슷한 식으로 현재 이제 어떤 부실한 컨설팅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낱낱이 적어주고 있어서 읽는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대학생 때 이제 그때 뭐 맥킨지였는지 베인앤컴퍼니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컨설팅 펌이 와서 그 저기 취업 설명회를 이렇게 해서 그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 가면 이제 샌드위치랑 마카롱 그 다음에 커피를 주로 줬기 때문에 컨설팅 펌 취업 설명회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먹고 나면은 대략 이제 수업 끝나고 학교 수업 끝나고 컨설팅 펌 취업 설명회 하는 곳에 가서 마카롱이랑 커피랑 샌드위치 먹고 그 설명회 듣고 그거 먹고 그러면 이제 대략 저녁 해결되고, 그리고 이제 뭐 도서관 가고 뭐 아니면은 뭐 해야 할 일 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그때 기억에 좀 남는데, 그때 어찌되었건 컨설턴트들이 와서 이제 취업 설명회들을 쭉 하고 컨설턴트들은 어쨌든 뭐 PPT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이제 주된 이제 일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발표를 이제 잘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이야기를 하고 들어오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 이제 정규 일정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커피랑 이런 거 마시는 시간이 있었고 컨설턴트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제일 가졌던 의문이,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이제 그 어떤 지금 시장 상황이나 이러한 것에 있어서 뭔가 분석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제가 컨설턴트한테 물어봤던 질문이, 아니 근데 사실 현대자동차에 나아갈 방향이라 하는 것은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 가장 잘 알지 않겠느냐. 게다가 현대자동차도 워낙 당연히 좋은 회사, 대한민국 거의 뭐 최고 회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뭐 경영학 전공한 사람들도 많고 상당히 이제 이른바 이제 뛰어난 인재들이 당연히 많이 있을 텐데,
그거를 굳이 자동차 회사에서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 컨설턴트들을 불러다가 컨설턴트한테 물어볼 이유가 있느냐라는 이제 취지의 질문. 지금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닌데 사실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었거든요. 제가 사실 너무 궁금해서. 근데 이제 컨설턴트들이 그때 한 컨설턴트가 했던 얘기가 본인들은 어떤 경영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고 본인이 경영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그래서 컨설팅이 가능하다. 사실 이 얘기를 해주었는데요. 뭐 완전 틀렸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컨설팅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워낙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베인 컴퍼니나 이제 뭐 맥킨지나 유명하죠. 그다음에 뭐 모니터 그룹도 있고 워낙 뭐 다양한 컨설팅 펌이 있으니까 보스턴 컨설팅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가 방향성 제시해 주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그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의미도 없는데 그렇게 활성화될 리는 없으니까 제가 뭔가가 그렇게 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러나 사실 속 시원히 그렇게 제가 좀 납득을 했던 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자동차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나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공부할 만큼 했고,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경영학은 이제 학문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실무와 어떠한 이제 그 이 뭐랄까 좀 실무에 가까운 영역이죠. 어떠한 학자적 관점으로 접근된다기보다는 어찌되었건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뭐 그 안에도 뭐 MBA니 뭐 이런 것들 다 했던 인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정도 되는 회사면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자동차 회사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 컨설턴트 모셔다가 비싼 돈 주고 컨설팅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뭐 속 시원히 납득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컨설팅 절대 받지 마라 이 책에서 이제 재미난 챕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책은 이른바 그러니까 훌륭한 컨설턴트도 많이 있지만 이른바 실력 없는 그 PPT 자료 돌려막기 하면서 하는 그런 실력 없는 컨설턴트들에 대한 어떠한 따끔한 일침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20대 컨설턴트 이건 아니잖아. 혹 너가 전문가냐? 라고 하는 그러한 챕터가 있거든요. 이제 이 책에. 그래서 여기에 제가 발췌한 거 대략 좀 읽어보면, 앞부분만 읽어보면은 뭐 이런 겁니다. 이번에 컨설턴트들의 나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뜬금없이 왜 나이 얘기를 꺼내냐고 의문을 제기할 고객은 없으리라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객들이 컨설턴트들의 경력과 나이를 알고는 대부분 놀랐던 경험이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현학적이고 난해하며 터무니없이 교과서 적이기까지 한 보고서, 그러니까 쓸모없는, 컨설턴트가 결과물이라고 내놓은 보고서가 이런 식이면 쓸모없다 그런 얘기죠. 아이디어는 찾으려야 찾아볼 수 없고 고객의 의견만을 그럴싸하게 정리해 놓은 보고서. 그래서 결국 프로젝트가 끝나자마자 책상 서랍 속으로 길고 긴 동면에 들어가는 보고서가 값비싼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양산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컨설턴트의 얕은 지식과 짧은 경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문제적으로 바라보았던, 제가 대학생 때 컨설팅 회사의 취업 설명회를 듣고 제가 느꼈던 그 문제의식, 그 부분에 대한 거의 유사한 지적이 이 그 유정식이라고 하는 컨설턴트 분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죠. 좋은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여러 조건 중에 하나는 실무 경험입니다. 컨설턴트가 되기 전에 일반 회사에 다니면서 현업 경험을 풍부하게 축적한 자가 훌륭한 컨설턴트가 될 기본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컨설팅 지식만으로는 반쪽짜리 컨설팅을 행할 수밖에 없지요. 일정한 기간 동안 현업 경험이 뒷받침돼야 제대로 된 컨설팅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컨설팅 업계를 들여다보면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컨설턴트 행세를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규모가 좀 있는 컨설팅사 인력의 평균 연령은 어림잡아 30세를 약간 넘는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현대자동차에서 수십 년간 일을 한 사람인데 이제 갓 대학교나 대학원 졸업해서 30살 초반에 사람이 그쪽 회사에는 앞으로 이런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성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수십 년간 그 회사와 동고동락하면서 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글쎄요, 아연실색하겠죠. 근데 어찌되었건 그래서 역시 이러면은 컨설팅 왜 받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컨설턴트는 문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공기업인 넘충격사의 실무자는, 그러니까 이 저자분은 이제 회사 이름을 이제 이 저기 네이밍을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랄랄라 회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회사 이름을 자기가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상으로 붙이는데, 공격인 넘충격사,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다라는 표현, 넘충격사의 실무자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 이름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컨설턴트들과의 상견례 때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회사의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하러 들어온 컨설턴트들의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20대 후반이거나 30대 초반의 앳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았지요. 나이와 실력이 꼭 비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더욱 우스운 것은 15년이나 어린 같은 학교 후배가 성과관리 전문가로 버젓이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헉? 너가 전문가냐? 과연 몇 살이기에 얼마나 경험이 있기에 컨설팅을 하나? 이제 겨우 학교물이 빠진 자들에게 중대한 과제를 맡겨도 될까? 큰일 났다는 생각 때문에 잠까지 설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는 거죠. 그러니까 A 대학을 나온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는 넘충격사라고 하는, 너무 충격이야를 재밌게 줄여서 표현한 거죠. 넘충격사. 넘충격사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컨설팅을 좀 받고 싶다 해서 컨설턴트를 데리고 왔더니 자기보다 까마득한 학교 후배가 와가지고 성과관리 전문가입니다, 컨설팅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당혹스러운 거죠. 그죠? 그의 고민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자료조사와 인터뷰를 한답시고 이것저것 물어보기는 하는데 산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가 대략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전혀 알지 못해서 실무자가 오히려 컨설턴트들을 가르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배경을 모르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업무 흐름조차 모를 때는 속이 터져 죽을 것 같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컨설팅을 하고 말지란 생각도 여러 번 들기도 했답니다. 이번엔 제가 백두산사의 모 부장과 인터뷰 때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역시 백두산 회사라고 하는 가짜 이름 붙인 겁니다. 그는 비꼬는 말투로 예전에 컨설팅 받았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컨설턴트가 우리를 가르쳐주기보다는 반대로 우리들이 더 많이 가르쳐줬다. 그렇다면 컨설턴트들이 오히려 고객들에게 돈을 내고 컨설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적어도 프로젝트의 처음 1개월은 사태 파악한답시고 시간을 허비하니까 수수료를 받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농담이었겠지만 가슴 뜨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의 현업 경험이 아주 없어야 일반 회사에서의 현업 경험이 아주 없어야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은 컨설턴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너의 경력에 대한 비판이 들어오니까 이제 컨설턴트 쪽에서 궤변이 뭐라면은 차라리 현업 경험이 아예 없어야 문제 해결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거죠. 아마도 뭐 선입견이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할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현업 경업자들은 안 되는 이유, 즉 제약 조건들로 머릿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할 뿐더러 여러 제약 조건을 고려하다 보니 그들이 내놓는 해결책도 밋밋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일견 그럴싸합니다. 멋진 논리입니다. 그러나 제발 멋 좀 알고나 말하시라고 혼을 내주고 싶군요.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멋들어진 언변을 구사하는 컨설턴트와 같이 일하고 있다면 계약을 파기해서라도 얼른 쫓아내야 합니다. 수학의 기본 중의 기본인 사칙 연산을 모르고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을까요? 기업의 가치가 어떤 흐름으로 창출되는지도 모르고
전략이 어떻게 모르고 전략이 어떻고 성과 관리가 어떻고 논할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에 있어 선입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문제를 제멋대로 해석하여 근거 없이 예단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말이지, 기본적인 경험과 지식조차 배제해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아무런 경험이 없어야 더 좋은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면은 회사에서도 경력이 없는 사람을 더 비싼 돈을 들여서 모시고 경력이 많아질수록 월급을 깎아야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책은 그 이외에 진짜 뛰어난 컨설턴트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 그러나 잘못된 컨설턴트들에 대한 지적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역시나 글쎄요.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경영학 전공한 사람에게 굳이 우리 회사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세요 하면서 비싼 돈을 드린다라고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때 예전에 제가 늘 또 가지고 있었던 생각 하나가, 컨설턴트들은 어쨌든 남의 사업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렇게 그럼 본인이 뛰어난 그 산업에 대한 어떠한 지혜로운 해안이 그렇게 강하고 그 현안 파악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 복잡다단한 그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저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해 줄 것 같은 그런 사업 감각이면은 굳이 컨설팅 펌에 들어가서 연봉 받지 말고 자기 사업을 그냥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 정도 능력이면. 이런 의문들을 이제 사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 직업적 특성이 있다, 컨설턴트는. 물론 훌륭한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워낙 성공한 좋은 사례들도 많으니까 컨설팅 펌이 그렇게 성행하고 성공한 컨설팅 회사들, 세계적 규모의 회사들이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역시나 그런 어떠한 큰 명성 아래에서 사실 주먹구구식으로 그 이름 아래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서 이른바 의미 있는 보고서를 내지도 못한 채 그 이름 가지고 고액 연봉을 받는 컨설턴트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책이고, 그래서 컨설턴트는 좋은 컨설턴트들을 잘 만날 수 있게 우리가 어쨌든 컨설팅을 맡길 때는 여러 가지 지금 이 책에서 좋은 컨설턴트들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피해야 되는 컨설턴트의 유형, 또 어떠한 좋은 컨설턴트인지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조언 등등이 그렇게 잘 들어가 있는 책이니까, 컨설팅 받을 일이 있으신 그런 큰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컨설턴트 본인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아예 대놓고 한 달에 경영학 책을, 그 내용 내가 본 것 같은데, 뭐 몇 권 이상 읽지 않으면 공부를 별로 하지 않는 컨설턴트다,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내용도 제가 읽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 어찌되었건 컨설팅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도 읽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내부 고발을 좀 하는 책은 일단 재미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감사합니다.